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자의 생각법이라는 책을 읽고 간단한 리뷰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한테 이 수학자의 생각법에 나온 마법을 하나 보여드릴까 해요. 자, 다들 마음속으로 숫자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수에 2를 곱하세요. 좀 기다려 드릴게요. 저도 좀 느렸거든요. 그리고 2를 곱한 다음에 그 숫자에 14를 더하세요. 그럼 계산한 결과가 나왔나요? 더 기다리면 이제 안 보실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 계산한 결과에서 다시 그 숫자를 2로 나누세요. 그 다음에 그 값에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맨 처음 생각했던 그 숫자를 빼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떤 숫자든 여러분 머릿속에 남은 숫자는 7일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제가 오늘 이 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이게 신기했어요. 사실 뭐 엄청 신기한 건 아닌데 그냥 단순하게 아무 생각 안 하고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무슨 숫자를 생각해도 답이 7인 게 좀 처음엔 신기해요. 하지만 이제 계속 고민을 하다 보면은 이런 메커니즘이구나라고 좀 이해가 되는 그런 매직이긴 해요. 하지만 이 책의 저자가 하는 얘기가 이제 매번 강연을 나가도 사람들이 이 마술을 했을 때 엄청 신기해한다고 해요. 근데 일단은 이 수학자의 생각법, 이 책을 리뷰하기에는 일단 좀 쑥스러워요. 일단은 제가 수능에서 수리 영역을 9등급을 맞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체대에 간 이유도 수학을 안 봐서예요. 그래서 이제 수리를 안 보고 이제 인서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체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체대에 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레이너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30살 넘어서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게 됐는데, 수학의 필요성을 언제 가장 크게 느꼈냐면은 제가 홍진채 저자의 거인의 어깨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원투가 있는데 제가 그때 한참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정답을 쫓고자, 물론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진 않는데 정답을 쫓고자 저 거인의 어깨라는 책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저 원투를 한 세네 번을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저기서 이제 그 확률이나 이제 계산하는 방법 좀 냉정하게 논리적으로 주식을 바라보는 걸 배워보니까 수학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수학이 필요하다 해서 뭐 사회생활하고 먹고 사는데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냐? 그건 아닌데 수학적 사고가 필요해요. 좀 제대로 얘기하자면 수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수학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수학에 관련된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저는 사실 좀 수학이 어려워지는 시점, 뭐 방정식은 뭐 그렇다 쳐도 그 다음 거 있잖아요. 루트? 요 놈이 나온 순간부터 약간 세상에 낙인이 찍혔어요. 왜 그렇죠? 그때부터 제가 수학을 이제 어렵다 해서 놓게 되는 순간부터 시험 점수로 이제 낙인이 찍히잖아요. 그럼 이제 세상이 저한테 너는 수학을 못해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니까 더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수학이랑 등을 져서라도 이제 진로에 그게 영향이 갈지언정 수학이랑 완전 이제 척을 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나이를 먹고 살아보니까 이 수학적인 사고가 정말 필요하다 해서, 여자친구는 이과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학에 관련된 책을 추천받고 그래서 그때부터 좀 수학적인 사고에 대한 책을 좀 읽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수학이 필요하냐는 아니에요. 사실 저희가 뭐 유명한 발명가들이나 뭐 이렇게 유명한 위대한 기업을 만든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을 바꾸는 사업체를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수학을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저는 분명히 나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 수학이 안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사실 제가 이런 말 하기 좀 창피하긴 한데 수학이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제가 책을 읽고 깨달은 점은. 근데 이제 세상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려면은 무조건 수학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수학을 할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수학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저는 크다고 봐요.
수학적인 사고가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때 아무래도 그 파트가 많이 제한적일 거라는 생각이 좀 크게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은 옥스퍼드대에 이제 리차드 도킨스 유명하죠. 이기적 유전자. 저도 읽었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그 사람을 잇는 과학 홍보대사로서 이제 수학자의 생각법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사실 이 책은 어려워요. 어려운데 재밌어요. 근데 사실 저도 여기에 무슨 이제 공식이나 뭐 이렇게 서술을 해주는 건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 문과기 때문에 글로써 풀이되는 것들은 웬만큼은 다 이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하고자 하는 건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앞에서 말한 그 수학적인 매직.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 영상의 제목. 이제 한 5분 동안 떠들고 드디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댓글로 욕하셔도 됩니다. 이 영상의 주제인 결정 전에 이만큼은 살펴봐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 책에서 저희가 흔히 이런 문제가 나와요. 어떤 상자를 100개의 상자를 여는 게임이 있는데 그 상자에 열었을 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상금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뭐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그 상자를 이 상자를 내가 열었을 때 얼마를 얻을지 모르는데 내가 몇 번째에 나 그냥 이 정도 받고 스톱할게 라는 결정을 내릴 때 저희가 그냥 직관적으로 이 상자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좀 수학적인 사고로 이걸 선택할 거냐라는 이런 단락이 나와요. 근데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주식에 빠졌을 때 주식 관련 서적을 정말 많이 읽으면서 생각했던 게 대부분 이제 주식 투자 경력이 엄청 많고 책을 많이 읽고 이런 수학적인 이런 생각법을 깨달으신 분들은 좀 투자를 할 때 최소한의 정보로 직관에 의존해서 투자를 많이 하신다고 해요. 하지만 초보자들은 그런 능력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직관이 길러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는 확률과 그 다음에 그런 기회비용이나 그 다음에 이런 수학적인 생각이나 이런 이론을 적용해서 계산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한 1, 2년은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하느라 정말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고생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저희가 파이 있잖아요. 3.14 그거 말고 저는 이 책에서 처음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듣고 아마 다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일러 수라는 게 나와요. 오일러 수는 뭐냐면은 제가 얘기하고도 좀 웃긴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2.71828182 점점점 저희가 파이도 3.14 뭐 어쩌고저쩌고 저는 3.14 이유는 생각도 안 나요. 이제 3.14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무한대로 이어지잖아요. 이 오일러 수도 2.7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무한대로 이루어지는 수예요. 근데 이 오일러 수가 2.7이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저희가 이 오일러 수를 토대로 어떤 수학적 계산식이 있어요. 사실 근데 그 계산식은 제가 여러 번 이거 여러분들랑 공유하고자 여러 번 읽었는데 솔직히 이해 안 돼요. 솔직히 이해 안 되는데 그냥 쉽게 제 식대로 설명하면은 이 오일러 수를 통해서 계산을 했을 때 상자를 열어봐야 되는 그런 확률이 37%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 말인즉슨 총 3번 정도 열어봤을 때 가장 높은 금액이 나오면은 그냥 그걸로 픽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이 오일러 수가 주는 그런 수학적인 사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일러 수가 넘어가는 이상의 횟수, 그러니까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제가 좀 더 큰 돈을 얻고자 무한정으로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제가 받을 상금의 금액은 줄어든다고 해요. 근데 이 책의 저자가 이거를 사실 이 오일러 수랑 상금만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거다. 이거 오늘 영상 찍어야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공감되는 게 또 있었어요. 이건 또 제가 요즘 좀 뭐 성공하려면 헌팅해야 된다. 뭐 헌팅으로 성공 연습해라. 이런 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자꾸 뭐 네가 했던 경험, 네가 잘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테슬라에 투자하면 뭐 길 가다가 테슬라 차만 보이는 것처럼 제가 옛날에 헌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연인 관계나 연애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도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흥미로워 하실 내용인데 저희가 결혼 상대, 그러니까 연인을 구한다고 할 때 지금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외모도 괜찮고 뭐 몸매도 괜찮은데 이 사람을 제가 소개팅을 나가서 처음 만났어요. 근데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으로 내가 지금 괜찮은데 정할 것인가? 아니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확실하게 정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잖아요. 사실 이게 연인뿐만 아니라 뭐 집을 구하든지 뭐 투자를 하든지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저는 사실 관심 없어요. 저는 이제 결혼하기 때문에 관심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좋아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자꾸 이런 주제를 쓰는 건데 그러니까 결혼 상대 또는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구할 때, 이 오일러 수가 똑같이 적용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오일러 수가 적용될 때 2.7182 어쩌고저쩌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총 3배수 정도예요. 그러니까 3번 정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전 남자니까 남자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소개팅을 받을 때 1명을 받는 것보다 3명을 받았을 때 오일러 수에 적용해서 하는 게 좀 더 수학적인 수학자의 생각법으로 미래의 내 와이프를 고르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저는 정말 이게 와닿았던 게 제가 지금 여자친구한테 진짜 직진하고 올인할 때도 제가 제 카톡으로 연락하고 있는 사람 3명이었어요. 저는 근데 이거는 뭐 여자친구한테 혼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전 솔직하기 때문에 다 오픈을 했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가 정말 여자친구한테 직진하면서 이 여자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연락 다 끊고 이 여자한테 직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오일러 수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나머지 2명도 뭐 제가 어느 정도 마음에 뭐 들었으니까 뭐 연락을 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제 여자친구, 그러니까 이 오일러 수에 해당하는 3배수에 해당하는 이 사람과 연락을 하고 좀 만남을 하고 이 사람이랑 연락할 때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그런 환경이 이 오일러수에서 얘기하는 3명의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사실 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소개팅 뭐 예의상 뭐 1명 받고 이 사람이랑 좀 결판을 짓고 그 다음 받고 그 다음 받는 게 낫지 않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실 그거는 진정한 예의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흐지부지 되다가 끝날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오일러 수를 넘어가는 4배수, 5배수가 되면 어떻죠? 직장 다니면서 체력도 없는데 시간도 한정적이고 그래서 오히려 집중력이 전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소름 돋는 게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3배수, 오일러 수라는 게 정말 저는 맞아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뭐 소개팅이나 뭐 이런 뭐 애인을 선택하실 때 아직 사귀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뭐 아직 누군가한테 잡은 물고기도 아니고 저는 그게 어장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장은 오일러 수를 3개를 가지고 1달, 2달, 3달, 4달, 1년 이상 도는 게 저는 어장이라고 생각하고 보통 소개팅 받아서 이 3배수로 3명 만나면서 이렇게 사이클 돌리다 보면은 한 달 안에 결판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전 절대 어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히려 1명 만나보고 이 사람이랑 결판을 짓고 그 다음 사람 만나보고 그 다음 사람 만나보고 하면은 그 3사람 모두에게 예의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이거는 이 수학자의 생각법이라고 옥스퍼드 대학교 엄청 유명한 그런 수학 교수님이 직접 이 책에 쓰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말을 믿지 말고 이 교수님 말을 믿고 이런 사고로 좀 수학을 바라보면은 정말 재밌어요. 사실 저도 이 책이 정말 힘들고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만 꿋꿋이 읽었던 이유가 중간중간에 이 교수님이 이런 저 같은 이제 체대생 출신 트레이너가 흥미를 가질 만한 주제로 이 책을 써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수학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사실 제 인생에 엄청난 도전이에요. 그래서 사실 다 읽으면 엄청 뿌듯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내용을 수학적인 방법으로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랑 공유할 생각에 두근거리면서 영상을 키게 됐고, 그래서 오늘은 좀 기분이 좋아서 이런 배경도 지금 12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 지금 겨우겨우 끝났거든요. 지금 졸려 죽을 뻔했어요. 마지막에 진짜 어려워가지고 사실 여기서 나오는 무슨 뭐 엄청 어려운 문제나 그런 것들은 사실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수학적인 사고가 길들여지고 다시 한번 또 재독을 할 생각이니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겸손하게 이 정도에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